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손상대TV의 준PD입니다. 자, 어제죠. 어제 제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이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자, 이화영이 드디어 입을 열었다라는 거죠. 쌍방울 대북송금 이재명에 보고를 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이재명도 모르고 나도 모르고 모두 다 김성태가 알아서 한 것이다. 김성태가 사업차 북한이랑 접촉한 것이다 라고 오리발을 내밀었던 이화영이 이제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거 나도 알고 있었고 심지어 이재명한테 보고까지 했다라는 것이에요. 자, 이렇기 때문에 이재명에 대한 소환 조사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게 중요한 건 이재명한테 보고를 한 번만 한 게 아니라 무려 2번이나 보고를 했다라는 겁니다. 2번이나. 야, 이재명 이래도 몰라요? 한 번이 아니라 2번인데, 심지어 대북송금인데, 그것도 이재명 방북 비용, 뭡니까? 이재명 북한 가게 만들어주려고 2차례나 보고를 했다라는데, 이거 설마 모릅니까? 이러니까 이재명한테 병원 가보라고 하는 거죠. 자, 이렇기 때문에 이재명이 모를 수 없다라는 정황 증거들과 이재명이 모를 수가 없다라는 관련자들의 진술들이 술술술 터져나오고 있다라는 것이고요. 자, 무엇보다 이화영의 진술이 점점점 구체성까지 띠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바로 이거예요. 김성태의 이재명 방북을 요청했다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도 아니고 쌍방울 김성태한테 요청했다라는 점. 그리고 무엇보다 왜 요청을 했느냐? 정진상이 요청을 했다라는 거예요. 정진상이 이화영한테 야, 이재명 방북 좀 추진해봐라 라고 그 요청을 들었고, 그 요청을 듣고 나서 뭐 한 겁니까? 김성태한테 이재명 방북을 요청했다라는 진술까지도 이화영이 한 겁니다. 자, 그러면 시청자 여러분, 선후관계가 딱딱딱 들어맞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화영이 왜 방북을 요청했느냐? 정진상이 하라 그랬으니까. 그래서 누구에게 한 겁니까? 김성태한테 한 것이고, 그 과정에 있어서 이재명한테 보고를 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과정들을 이재명만 모르게 얘들이 알아서 다 했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이렇기 때문에 이재명이 모를 수가 없다라는 것이고요. 자, 여기서 제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또 하나의 공문을 좀 보여드려야죠. 자, 어떤 공문을 보여드릴 거냐면요, 특히 정진상이 모를 수가 없다라는 공문을 제가 하나 보여드릴까 합니다. 자, 그 유명한 출장 사진 있지 않습니까? 중국 선양으로 떠났던 출장 사진. 이 출장 사진에 누가 있습니까? 다 있어요. 아태엽 회장 안부수부터 시작해서 쌍방울 김성태, 북한 조선 아태위 부실장 송명철, 경기도 평화부지사 이화영, 쌍방울 부회장 방용철까지, 이들이 이렇게 중국에 모여가지고 뭐 했습니까? 발렌타인 30년 마셨다라는 거 아니겠어요? 네? 자, 그런데 이때 당시 이 출장을 누가 결제해줬다고요? 이재명이 결제해줬다고요. 이재명. 그런데 그 밑에 누구도 있습니까? 정진상도 있다라는 겁니다. 정진상. 네? 이화영이 이렇게 북측 사람을 만나가지고 이재명과 관련된 방북을 요청함에 있어서 누구도 결제를 했다라는 거예요? 바로 정진상도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렇기 때문에 정진상이 모를 수가 없다라는 것이고, 자, 무엇보다 정진상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재명의 사실상 정무라인입니다. 그러니까 이재명이 뭔가를 결정함에 있어서 정진상이 굉장히 큰 역할을 맡았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정진상이 이름이 안 드러나는 곳이 없잖아요. 백현동에서도 정진상 이름이 나오고 있고, 네? 대장동에서도 정진상 이름이 나오고 있고, 정진상이 이름이 안 나오는 곳이 없습니다. 자, 이렇기 때문에 정진상은 모든 사건에 있어서 키맨이라고 들려오고 있는데, 대북송금에도 정진상이 개입되었다라는 진술을 이화영이 처음으로 확인을 시켜준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정진상에 대한 소환조사도 멀지 않아 보이고요. 정진상은 그렇기 때문에 고민에 빠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야, 이거 어떻게 하냐? 내가 뭐 하는 겁니까? 안 그래도 지금 대장동도 걸려있어, 백현동도 걸려있어, 여기에 대북송금도 걸려나간다? 야, 이거 큰일 났다. 네? 자, 이렇기 때문이라도 정진상이 과연 어떤 입장으로 나올지 요거를 지켜보는 것도 이 대북송금 사건의 하나의 키포인트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검찰 실제 정진상을 소환 조사하겠다라는 겁니다. 이화영의 진술이 나온 만큼 정진상 소환 조사해서 알았냐 몰랐냐 추궁해 보겠다라는 거예요. 과연 정진상이 어떤 입장이 나올지 한번 지켜보도록 할 건데요. 자, 이런 가운데 또 큰일이 난 사람이 한 명이 더 있습니다. 자, 누구냐면요, 바로 이 사람입니다. 바로 이 사람, 현근택이. 자, 검찰 이화영 재판 기록 유출 혐의 현근택을 소환 조사했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 시청자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이재명이 나 혼자 살겠다고 이화영 재판 기록을 본인 페이스북에다가 올린 적이 있어요. 근데 그때 당시 지목됐던 용의자 중에 한 명이 바로 현근택이었습니다. 그 현근택에 대해서 검찰이 소환 조사를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아이고, 현근택이 큰일이 났네. 안 그래도 총선 나가려고 별의 별짓을 다 하고 있는데 현근택이 큰일이 났어. 자, 그런데 시청자 여러분, 요것도 작품을 만든 사람이 있죠. 현근택이 이렇게 검찰 소환 조사 받을 수 있도록 작품을 만든 사람이 있습니다. 이거 작품 만든 사람이 누구냐? 바로 우리 자유대한독단 오상종 단장님이세요. 우리 오 단장님이 고발장을 넣었죠. 증인신문 조서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이재명 형사소송법 위반으로 이렇게 고발장을 딱 넣습니다. 그래가지고 가서 설명 잘 해드리고요. 검찰이 수사 시작해보니까 현근택이 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현근택이 수사를 받게 되었다, 현근택이 조사받게 되었다 라는 소식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는 겁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그러면은 지금 이재명 대북송금과 관련된 사건에 있어서 어떻게 된 겁니까? 정진상, 현근택 조사 내지 수사받게 생긴 상황에 대해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는 건데요. 자, 상황이 이렇게 흘러 들어가니까 이재명은 또 이렇게 나옵니다. 아주 지겨워 죽겠어 이제는. 네, 지겨워 죽겠습니다. 또 이렇게 나와요. 검찰이 수사 대신에 정치를 한다고요. 네, 또 이렇게 나와. 그러니까 또 뭐 하는 겁니까? 또 정치 검찰 얘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 정치 검찰 얘기. 네, 아니 이재명의 측근인, 사실상 경기도청의 2인자라고 말할 수 있는 평화부지사인 이화영이 입을 열었는데 이재명한테 한 차례도 아니고 두 차례나 대북 송금에 대해서 보고를 했다라는데 검찰이 어떻게 정치를 합니까? 이화영이 불었다라는데. 그러면 이화영이 입을 열었는데 그걸 덮고 가요? 이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더 웃긴 건 뭐냐? 민주당의 행태입니다. 자, 이제 민주당이 뭐까지 들고 나오냐면요, 이화영의 부인까지 데리고 나옵니다. 자, 실제 이화영의 부인이 어떻게 말하고 있냐? 남편이 고립된 채 극심한 심리적 압박을 받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치 이화영이 지금 검찰로부터 강압 수사를 받고 있고 그 강압 수사로 인해서 회유를 당하고 있는 것처럼 선전선동을 또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거 팩트 체크 해보니까요, 어떤 상황이냐? 이화영 잘 지내고 있어요. 보십시오. 가족 등 50회 이상 면회를 하고 있고요. 더 나아가서 변호인 접견만 180회랍니다. 변호인 접견만. 네? 이런 사람이 심리적으로 압박을 받고 있다고요? 받을 수야 있지. 감옥 가게 생겼으니까. 그런데 고립되진 않았다. 네?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은 괜한 선전선동으로 여론전 펼치지 말아라 라는 말씀을 제가 다시 한 번 더 드려봐있는 바입니다. 아주 그냥 지긋지긋해 죽겠어. 뭐만 터지면 맨날 프레임 짜고, 뭐만 터지면 맨날 뭐 회유했다 그러고, 네, 아주 그냥 했던 방식 똑같이 또 하는 그 쌍팔년도 전법, 저는 제발 그만 좀 했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을 제가 다시 한 번 더 들여다보는 바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가 진짜 중요하답니다. 지금부터가. 자, 우리의 목적은 뭡니까, 신규 여러분? 이재명 꼬린 아니겠어요? 이재명 꼬린. 자, 그러면 이재명을 어떻게 하면 가장 효과적으로 꼬린시킬 수 있을까? 이게 가장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지금까지 우리가 민주당의 행태를 봤을 때 검찰이 구속영장을 치게 되면 100% 민주당은 뭐 할 겁니까? 이재명을 방탄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검찰도 검찰 나름대로 생각을 해야 되겠죠. 이재명을 방탄을 못 치도록 어떻게 하면 이재명을 방탄을 못 칠지 검찰도 고민에 빠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재명이 방탄을 못 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친구 여러분. 이재명의 방탄쫓기가 무력화되고 무형지물이 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제가 그 방법을 이미 우리 손상대TV를 시청하시는 분들에게는 소개까지 해드린 적이 있어요. 자, 그 얘기가 무엇인지를 지금부터 하나하나 차근차근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 실제 언론 보도들을 보니까요, 공통적으로 나오는 날짜들이 있습니다. 바로 이거예요. 자, 어제 문화일보를 보니까 검찰 이르면 8월 초 이재명 제3자 뇌물죄 혐의로 피의자로 소환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8월 초가 나오는 거예요. 8월 초. 자, 더 나아가서 보시면 동아일보 검찰 이재명 8월 초 쌍방울 대북송금 조사 후 영장 청구 검토. 자, 이번에는 뭡니까? 7월 말 8월 초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공통적으로 나오는 날짜가 언제입니까, 친구 여러분? 바로 8월 초예요. 8월 초. 그러면 왜 언론들은 8월 초라는 날짜를 주목하고 있을까요? 8월 초라는 날짜를. 자, 이거 이미 제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린 적이 있어요. 바로 무엇이냐? 바로 국회법 때문입니다. 국회법. 제가 말씀드렸죠. 국회법 제5조의 2 연간 국회 운영 기본 일정이라고 있습니다. 자, 거기에 보시면 어떻게 돼 있다고요? 2월, 3월, 4월, 5월 및 6월 1일과 8월 16일에 임시회를 연다라는 거예요. 그럼 말인즉슨 뭡니까, 친구 여러분? 8월 1일부터 8월 16일까지는 국회를 안 열어요. 네? 국회가 임시 휴장입니다. 국회를 안 엽니다. 국회를 8월 초에는. 네? 국회가 안 열어요. 국회도 쉬어야죠. 국회 직원들도 휴가도 가야 되고. 자, 그렇기 때문에 뭐 하는 겁니까? 7월 중으로 이재명에 대한 소환 조사를 하고, 또는 8월 초에 이재명에 대한 소환 조사를 하고 그 8월 초에 구속영장을 치게 된다라면 이재명은 뭐 하는 겁니까? 방탄쫓기가 무용지물이 된다라는 거예요. 자, 이렇기 때문이라도 검찰이 8월 초에 뭐 하는 겁니까? 이재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언론 보도들이 나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검찰이 선택권을 써야죠. 8월 초에 뭐 하는 겁니까? 구속영장을 칠지 아니면 8월 16일을 넘어서 구속영장을 칠지, 이건 검찰의 선택권에 달려있다라는 건데, 중요한 건 이거죠. 민주당이 회기를 안 열까요, 친구 여러분? 네? 민주당이? 저는 열 가능성도 굉장히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뭐 하는 겁니까? 이재명 방탄을 치려고. 이러니까 민주당이 뭐 하는 겁니까? 이러니까 민주당이 얼마 전에 불체포 특권 포기 결의를 내면서 뭐 하는 거예요? 조건 달아놨잖아요. 정당한 영장에만이라고. 아니, 세상에 본인 사건에 정당한 영장이라고 받아들이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한 명도 없어요. 한 명도. 근데 말도 안 되는 주장을 지금 민주당이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네? 이재명이 정당한 영장이라 생각하겠습니까? 그 어떤 사람도 자신의 영장에 대해서 정당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없다고요. 자, 이에 대해서 그래서 뭐 누구 합니까? 한동훈 장관이 직격을 날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범죄 혐의자 소속당이 영장 정당성을 판단한다? 구차하다. 구차하다라는 겁니다. 민주당 특권 차라리 안 내려놓겠다고 선언하는 게 낫다라는 거예요. 자, 이렇기 때문이라도 지금 민주당이 어떻게든 이재명에 대한 방탄을 치기 위해서, 더 나아가 자신들의 모든 민주당 자체적인 사법 리스크를 방탄을 치기 위해서 꼼수 부리고 있다는 걸 확인해 볼 수가 있는 건데, 그럼 여기서 중요한 건 이런 거예요. 국민의힘의 역할이라는 거죠. 국민의힘 뭐합니까? 절대 회기 열어주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네? 법대로 가면 되는 겁니다. 문제 없어요. 법대로 가면 되는 거예요. 절대 8월 15일 전까지 회의 열어주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이 국회 열면 안 된다라는 거죠. 자, 제가 생각할 때는 분명히 이렇게 할 겁니다. 민주당이 분명히 이번 집중호우와 관련돼 가지고 뭐 하는 겁니까? 또 정쟁화를 시도할 거예요. 뭐를 하기 위해서?
국회를 열기 위해서 뭐 추경하자, 더 나아가서 뭐 국회 내에서 무슨 일을 해야 된다 라면서 어떻게든 국회를 여려고 별짓을 다 할 겁니다. 자, 그런데 누차 말씀드렸지만 국민의힘은 민주당과 그러한 합의를 해주면 안 된다 라는 말씀 제가 다시 한 번 더 드려보는 겁니다. 그래야지만 뭐 하는 겁니까? 우리가 보낼 사람 보낼 수 있다 라는 말씀 다시 한 번 드려보는 거예요. 자, 무엇보다 저는 크게 걱정 안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요, 이재명의 구속영장 대북 송금만 가지고 끝날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 뭐도 있습니까? 이재명의 구속영장 이것도 있잖아요. 백현동 실제 성남시 실무진 공무원들이 뭐라 그랬습니까? 그거 인허가 윗선 지시 때문이다 라고 말했고, 실제 백현동 민간업자들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그거 김인섭이 200억 요구한 거 절반은 이재명 정진상 몫으로 알고 있다 라고 말하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백현동, 아니 정자동, 배치츠 전 피의자까지 소환을 하지 않았습니까? 자, 보시는 것처럼 시청자 여러분, 최근 들어서 이재명 수사와 관련된 언론 보도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그동안은 이재명 관련된 소식들이 많이 나오지 않고 있었어요. 어떻습니까? 되게 답답했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7월 중순 들어가지고 이재명 수사와 관련된 소식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고, 특히 대북 송금과 관련된 이화영의 진술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바로 영장 청구 때문인 겁니다. 영장 청구.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국회법에 따르면 8월 15일 전까지는 국회를 열 수가 없다고요. 법이 있다고요, 법이. 근데 민주당 항상 뭐 했습니까? 이거 무시하고 국회를 열어 왔었어요. 이거 무시하고. 네. 자, 민주당이 어떻게 나올지는 뻔합니다. 뻔해요. 자, 그렇기 때문이라도 이번에는 국민의힘이 역할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고, 검찰은 수사를 굉장히 잘하고 촘촘하게 구성을 해가지고 김명수 사법부가 구속영장을 기각할 수 없도록 수사를 철저히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기 때문이라도 최근에 언론에 이재명과 관련된 수사 보도가 나오는 이유, 그리고 이화영의 진술이 나오는 이유가 저는 그것 때문이다 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고요. 이재명 갈 날이 멀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자, 무엇보다 중요한 건 바로 이거예요, 시청자 여러분. 중요한 건 이재명의 측근인 이화영이 입을 열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김성태도 입을 열었다라는 거예요. 대북 송금을 함에 있어서 뭐 하는 겁니까? 사실상 행동을 했던 사람들, 사실상 움직였던 사람들이 입을 열었다라는 겁니다. 자, 제가 대장동으로 좀 비교를 해드릴게요. 대장동으로. 자, 대장동으로 비교를 해드리면요, 유동규가 이화영이 되는 거고요, 김성태가 김만배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대장동은 지금 어떻습니까? 유동규는 입을 열었지만 김만배는 입을 안 열었어요. 근데 제가 비교해드렸죠. 김만배가 대북 송금에 있어서 누구라고요? 김성태라고요.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대북 송금에 있어서 유동규인 이화영도 입을 열었고, 대북 송금에 있어서의 김만배인 김성태도 입을 열었다라는 겁니다. 둘 다 입을 열었어요. 공직자 측에서도 입을 열었고요, 민간업자 측에서도 입을 열었다라는 겁니다. 다 열었잖아요. 자, 이렇기 때문에 대북 송금에 있어서 이재명은 빠져나갈 구멍이 없다라는 것이고, 이재명은 7월 말 8월 초에 수사를 받고 국회 회기에 따라서 이재명에 대한 구속영장 검찰이 청구하게 되면 체포동의안이고 나발이고, 이재명의 방탄 쫓기고 나발이고, 이재명은 도망갈 구석이 없다라는 말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 번 더 드려보이는 바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우리 좌파 여러분들에게 항상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오랜만에 보여드립니다. 우리 범죄심리학자 박지선 교수님이 얘기하신 게 있어요. 뭐라고요? 범죄를 저지르면 곧 잡힌다. 자, 우리 범죄를 저지른 분들 곧 잡힐 테니까요, 좀만 기다려주세요. 아시겠습니까? 에이구. 자, 이 정도까지 하고 다음 소식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소식은 오랜만에 우리 또 김남국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야, 정말 길었습니다. 정말 길었어요.
드디어 오늘 국회 윤리자문위가 김남국의 징계 수위 결론을 내린다고 합니다. 자, 어떤 결론을 내릴지 지켜봐야 되겠지만 저는 김남국 제명이 아니고서는 이건 말이 안 된다고 보는 겁니다. 네, 30일 무슨 뭐 국회 출석 금지,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김남국한테 징계가 아니라 오히려 김남국한테 상 내려주는 겁니다. 제명이 아니고서는 김남국에는 아무런 징계가 되지 않는다라는 말씀 드려보는 것인데, 자, 무엇보다 어제 언론 보도를 보니까요, 야, 깜짝 놀랐습니다. 김남국이 무려 상임위, 특히 국회 안에서 코인 거래를 얼마나 했느냐, 무려 200번을 넘게 했다라는 거예요. 200번. 그냥 국회에 코인하러 온 겁니다. 그야말대로 국회에서 일을 하러 온 게 아니라 코인하러 온 겁니다. 그냥 막 코인만 하고 살았던 거예요. 그야말대로. 네. 근데 그동안 김남국 뭐라 그랬습니까? 국회 화장실에서 한 것이라 그랬어요. 야, 뭐 김남국은 국회 화장실에서 살았나 봐요. 네? 국회 화장실이 무슨 김남국 사무실인가 봅니다. 네? 아니, 국회 화장실을 얼마나 자주 갔으면 코인 거래를 200번을 넘게를 했습니까? 이 정도면은 건강검진 받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이 정도면은 이거 대장 내시경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친구 여러분? 장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네? 아니, 코인을 국회 화장실에서 했는데 그게 지금 상임위 시간대 200번 넘게 했으면 이건 뭐 문제가 있는 거지. 자, 이렇기 때문이라도 김남국은 뭐 하는 겁니까? 자수하여 광명 찾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수하여서. 네? 이 정도면 이거는 뭐 그냥 이건 뭐 찢어진 거 아니고서는 저렇게 나올 수가 없습니다. 네? 이건 뭐 질질 새는 거 아니고서야 저렇게 나올 수가 없어요. 제가 아침부터 이런 비유 들어서 좀 죄송하지만 이거는 생각해 보십시오. 상임위 도중에 200번이나 코인 거래를 했는데 그때마다 화장실 가서 할 정도면은 이거는 질질 새지 않는 이상 이럴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기 때문에 김남국은 코인이 문제가 아니라 빨리 병원부터 가라 라는 말씀을 전해드리는 건데요. 자, 무엇보다 오늘 김남국의 코인 거래 내역 드디어 공개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윤리자문위가 가상자산 공개 사실상 합의했다고 해요. 자, 그러니까 그동안 감추어졌었던 김남국의 가상자산이 공개가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얼마나 김남국의 가상자산이 있는지, 그러니까 코인이 얼마나 있는지, 그리고 그 코인 거래 내역이 어느 정도 되는지에 대해서 조만간에 밝혀질 예정이라고 합니다. 자, 그럼 저도 이거 밝혀지자마자 제가 또 주도 면밀하게 분석을 해가지고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전달 드릴 겁니다. 잘 아시겠지만 김남국 코인이 터졌을 때 그 어떤 채널보다 김남국의 코인 제가 철저하게 분석을 해드렸죠. 철저하게. 저도 코인 잘 모르지만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정말 철저하게 제가 분석해드렸던 게 손상대TV의 김남국 코인입니다. 자, 제가 이거 공개되자마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그대로 또 철저하게 분석해드린다는 점, 네, 약속드리면서 또 다음 소식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소식은 또 민주당 내부 소식인데요. 자, 민주당은 아직도 이러고 있답니다. 아직도. 자, 민주당 당원 교육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여론몰이를 하고 있으며 양평 고속도로와 관련돼서 아직도 국정농단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아니, 이 가짜 뉴스를 아직까지도 이 사람들은 당원 교육에서 선전선동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친구 여러분, 이게 민주당이에요. 이게 민주당. 뭐 하는 겁니까? 가짜 뉴스 없이는 정치 못하는 겁니다. 선전선동 없이는 정치 못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뭐 하는 겁니까? 민주당의 다음 총선 전략이 정해진 거죠. 뭡니까? 가짜 뉴스를 통한 선전선동이라는 겁니다. 그리고선 자신들의 지지세를 결집할 것이고요. 그 가짜 뉴스와 선전선동으로 여론몰이를 할 것이고요. 그걸 가지고 총선 치러보겠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뭘 하면 되겠습니까? 팩트로서 맞서면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습니다. 그리고 손상대TV도 그 팩트 체크를 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부단히 열심히 했고요.
그리고 그거 우리가 지금까지 어떻게 했습니까? 친구 여러분, 다 막아냈습니다. 싹 다 막아냈잖아요. 그리고 오히려 그 민주당의 가짜뉴스 선전선동, 민주당에게 역풍이 되어서 돌아갔습니다. 그 역할 열심히 할 거예요. 자, 무엇보다 제가 민주당 분들에게 얘기할 겁니다. 이거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만 비밀로 얘기를 하려고 그랬는데 제가 한 가지만 얘기를 해드릴게요. 제 컨디션이 돌아오고 있어요. 목소리 들어보시면 알겠지만요, 제가 통영에서 너무 잘 쉬고 있고 너무 맛있는 거 먹고 있어가지고요, 제 컨디션이 거의 99%까지 회복이 되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는 조만간에 아침 저녁으로 팩트 체크할 거고요, 아침 저녁으로 민주당 좌파들이 숨기고자 하는 진실 끌어올릴 겁니다. 기다려주세요. 자, 오랜만에 제가 다시 한 번 더 보여드립니다. 우리 박지선 교수님이 얘기하셨습니다. 뭐라고요? 모두 너보다 똑똑하다. 우리 민주당 좌파 여러분들 모두 너희보다 똑똑합니다. 아무리 당신들이 가짜뉴스로 국민들을 속이려고 한다고 하더라도, 아무리 가짜뉴스로 정치 생명 이어나간다고 한다라도, 제가 말씀드렸죠? 2023년 7월 달을 제발 적응해라. 더 이상 민주당의 가짜뉴스에 속을 국민 없다. 그 선전선동에 속을 국민 없다. 오히려 그것은 민주당의 역풍이 되어 돌아갈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누차 말씀드리지만 저는요, 다른 분들처럼 해박한 지식을 갖고 있지도 않습니다. 저는요, 다른 분들처럼 논평 잘 못해요.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딱 두 가지입니다. 자료 열심히 찾아서 민주당 좌파들의 가짜뉴스 팩트로 맞서는 것, 두 번째, 그들이 숨기고자 하는 진실을 끌어올리는 것. 이 두 가지 역할이 바로 손상대TV가 존재하는 이유이기 때문에 그 역할 충실히 하도록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손상대TV 많은 사랑, 많은 시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총선 이겨야죠, 친구 여러분. 네, 자, 이상 방송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날씨가 좋다고 합니다, 친구 여러분.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시고요. 저는 다음 방송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긴 시간 끝까지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